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반짝 한파가 지나가고 어제 낮에는 날씨가 덥다고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아직 얼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단단한 줄 알고 얼음판에서 낚시를 하다가는 물에 빠져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 오월리의 북한강. 기온이 오르고 해가 들자 중간중간 얼음이 모두 녹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낚시객 30여 명이 위태롭게 빙어 낚시를 즐깁니다. 지자체에서 쳐놓은 출입금지 테이프는 뜯겨졌고 위험하다는 현수막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쪽에 좀 앞에 좀 물이 녹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오늘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얼음판에 설치된 텐트 주위로는 물이 고였고 낚시구멍을 중심으로는 얼음에 금이 갑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이곳에서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이곳엔 안전 요원도 없고 안전 장비를 갖춘 낚시객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춘천시 사북면의 또 다른 낚시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낮 최고 기온이 13도를 넘어섰고 겉으로 보기에도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10cm가량 얼음이 얼었는데도 사람이 빠질 만큼 얼음 강도가 약한 상황입니다. 얼음이 얇아 있는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오다가 발목까지 빠지기는 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시청 공무원들이 하루 2차례씩 순찰을 돌지만 위험 구간을 알리는 것 말고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주요한 포인트에 로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계도를 하는데 그래도 낚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당국도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직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구조대원들은 해빙기 때는 얼음에 아예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사실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훈련한 이 장소도 그늘이 진도에서 지금 훈련을 했지만 사실 이 훈련 장소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기온이 포근했던 지난달 18일에도 홍천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는가 하면 지자체도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도내 지자체와 대학들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도내 초중 고등학교 170개가 사라지고 학생 수는 2만 3천 명 이상 감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포함됐고 12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무너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에 중점을 둔 지역 혁신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교육과 연구, 취업 혁신 방안을 짜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책정된 예산은 1,080억 원. 우선 3개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공모 절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18개 대학과 시군 관계자가 처음으로 모여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았습니다. 지역 소멸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저지선이 아닌가. 그래서 대학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어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당장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강원도에 제안했습니다. 관련 시군과도 또 협의를 하고 대학에서의 좋은 역할을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에도 이런 지역 혁신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협업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이 부족한 여건을 극복해내는 사업 발굴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가 선정될지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선정 여부를 떠나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대 부부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방치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부부는 숨진 아이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시는 2015년에 출생한 아동들의 양육 환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3살의 아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잘 있는지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아들을 낳은 20대 A씨 부부가 주소지에서 사라진 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가구가 한 4, 5월경에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안전하게 수사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A씨 부부에게는 2015년생 아들과 2016년생 딸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원룸에 아이들만 놔두고 자주 집을 비웠는데 딸이 태어난 그 해에 숨진 겁니다. 더욱이 2018년에 셋째 아들도 출산했는데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 아들도 이듬해 여름 숨졌습니다. 또 A씨 부부는 딸이 숨진 뒤에도 3년 동안 매월 10에서 20만 원씩 모두 70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경찰서는 A씨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 친인척 묘지 근처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숨진 영아들의 사인을 밝히는 한편 살아남은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1만 톤으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어업 생산량도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해양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1만 4천 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0만 톤가량 감소했는데 멸치와 고등어, 붉은 대게 등 생산 비중이 높은 어종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에서도 오징어와 붉은 대게 등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의 감소는 심각합니다. 강원 동해안도 지난해 어획량은 4만 톤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7% 줄었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해양 환경 변화와 자원 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종별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금어기 설정 등 수산 자원이 스스로 늘어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바다숲 조성을 통해 연안 생태 환경을 완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15년 동안 3천억 원을 들여 바다숲 조성을 확대해 수산 자원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해조류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다시마 종자를 생산해 마을 어장 인공 어초에 이식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바다숲을 조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산 자원이 증강되고 그리고 바다에 해조류가 무성하게 되면 나중에 그 해조를 이용해서 산업화까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자원 회복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주 춘천 MBC가 보도한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 안내 번호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보도 이후 각 시군별 주 야간 선별진료소 직통번호를 다시 파악해 도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선별진료소 목록에는 화천보건의료원 전화번호가 여전히 팩스번호로 기재된 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와 질병관리본부가 안내하는 도내 선별진료소 34곳의 전화번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의 안내 번호가 서로 달라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 내 대학들이 개강을 늦추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당초 3월 2일이었던 개강 날짜를 16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종강일은 당초 6월 19일에서 6월 26일로 일주일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림대학교와 가톨릭 관동대 역시 개강 2주 연기를 확정했습니다. 여름방학 시작일도 6월 23일에서 29일로 일주일 연기돼 총 수업 일수는 7일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강 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화천 산천어 축제 비하 발언의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이 끝난 뒤 환경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정부가 입장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환경부 장관은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고 이런 축제가 계속돼야 하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어제부터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열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령사업을 펼치는데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MBC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도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피해자와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담아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원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대거 해소되면서 1000세대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주시 주택건설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분양 물량은 900세대로 지난해 말 1763세대에서 863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외지주택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두 달 새 66%인 1,801세대가 해소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선정 요건이 해소돼도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야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이 오는 6월 제5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성화 봉송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양양군 의회에서 읍내를 순환하는 2km 6국의 구간에 걸쳐 부주자 6명, 호위주자 36명 등 모두 42명을 모집합니다. 제55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양양에서 펼쳐집니다. 춘천시가 2024년 국제인형극 연맹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인형극장 등에서 관련 포럼을 열고 인형극의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4월 10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인형극 연맹 총회에 참가해 2024년 총회 춘천 유치의 당위성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가칭 인형극 전문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30명 이상 단체 여행객이 횡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거나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을 유치한 여행사에 버스 한 대를 기준으로 현금 30만 원씩 업체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당일 코스가 많은 횡성 여행을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음식점에서 2회 이상 식사를, 관광지는 2곳 이상 방문해야 하는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 시내버스를 도로 위에 지하철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을 높여야 버스 회사의 재정 난도 해결될 수 있다며 버스 이용률을 2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처럼 춘천 시내버스도 휴대폰에 목적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최단 거리 노선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환승 정류장에 각종 주민 편의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이 한글을 깨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 교육의 기회를 주는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수강생을 오늘부터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2단계와 5, 6학년 수준의 3단계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모집 인원은 2, 3단계 각각 20명이며 교육문화관 5층 문헌정보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정선군이 친환경 10대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사과와 곤드레, 찰옥수수, 황기와 더덕 등을 10대 특산물로 정하고 홍보와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을 들여 직거래 장터와 기획 특판 행사를 마련하고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판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감시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광산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2명의 미세먼지 감시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입니다. 홍천군은 만성질환 예방과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이달 중에 홍천 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한 뒤 혈압과 혈당 등 각종 신체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는 78명의 주민이 참여해 6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건강 관리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상습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제 원통시장에 타워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인제군은 원통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54억 원과 자체 사업비 20억 원 등 총 74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타워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타워 주차장은 연면적 5,7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230여 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다음 달 공사에 착공해 올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양구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밤 9시까지 군청과 5개 읍면 사무소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유급 감시원 60여 명, 산불 상황 관리 시스템 40여 대를 배치하는 등 산불 인력과 진화 장비를 최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 임차 헬기 1대와 산림청 헬기 9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을 앞두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주변에 산재한 각종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제구규림관리소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비롯해 관내 30여 킬로미터의 산림 인접지를 선정해 산불 예방을 위한 인화 물질 제거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구규림관리소는 이달 말까지 50여 명의 산불 진화 인력을 동원해 산불 위험이 적은 오전이나 비가 내린 다음 날 집중적으로 제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